오늘 하루를 마치며 괜히 몇 번이나 같은 장면을 떠올리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그때는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은 마음이 조금 걸렸던 말 한마디,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온 순간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말을 삼키며 지나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괜히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조용히 넘겨버린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려는 이 시간, 마음 한편에 설명되지 않은 감정 하나쯤은 남아있지 않으신지요? 서운함은 늘 그렇게 남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픔이라 부르기엔 애매한 감정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속에 그대로 머무릅니다. 참았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믿고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참음은 묘한 무게로 남아 마음을 눌러옵니다. 말하지 않았기에 끝난 줄 알았던 감정이 사실은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격한 감정보다도 이렇게 말해지지 않은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지나가지만 속에서는 계속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감정. 그것이 쌓일수록 관계는 설명 없이 멀어지고 마음은 이유 없이 지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누군가를 떠올리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참았던 말, 꺼내지 않았던 감정, 애써 정리했다고 생각했던 마음의 흔적들, 그것들이 지금 어디에 남아있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운함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해지지 않은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사유의 시간입니다. 사람은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보다 그것을 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꺼내면 관계가 어색해지지는 않을지, 괜히 문제를 키우는 것은 아닐지, 혹은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고 넘겨버리지는 않을지, 이런 질문들이 짧은 시간에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며 결국 사람은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이번에는 참자는 선택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이 참음이 얼마나 자주 오해되는지를 오래 관찰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는 사람은 성숙해 보이고 관계를 배려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참음은 많은 갈등을 표면에서 잠재웁니다. 말다툼은 일어나지 않고 관계는 당장 유지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음을 하나의 미덕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참음이 언제나 덕으로 남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참음이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쌓일 때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서운함은 다른 감정과 달리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화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슬픔은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서운함은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상대는 악의가 없었을지도 모르고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로 서운해하는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상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서운함은 감정으로 인정받기 전에 먼저 검열을 받습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감정의 옳고 그름보다 감정이 어디로 가는가를 살폈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서운함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형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의 말과 행동을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말 한마디가 이제는 마음을 긁고 지나갑니다. 서운함은 그렇게 기억과 해석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약용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 별일이 아니었다면 마음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에 남아있다는 것은 그 감정이 이미 지나갈 시기를 놓쳤다는 뜻입니다. 참았다는 사실이 감정을 끝낸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안쪽으로 밀어두었을 뿐입니다. 마음은 미뤄진 것을 잊지 않습니다. 다만 더 조용한 방식으로 기억할 뿐입니다. 서운함을 말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말하면 멀어질까봐, 불편해질까봐, 혹은 지금의 균형이 깨질까봐 사람은 침묵을 택합니다. 정약용은 이 두려움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경계했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계속 뒤로 미루는 방식은 결국 관계 자체를 약하게 만든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안에서는 신뢰가 조금씩 마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서운함은 관계 속에서 이상한 형태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말투가 이전보다 건조해지거나 필요 이상의 거리감을 유지하게 되거나 사소한 부탁에도 마음이 먼저 다치는 시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성격이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지친 상태에 가깝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변화를 마음의 피로로 보았습니다. 감정을 처리하지 못한 채 쌓아두면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관계를 감당하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서운함을 참는다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설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넘어갈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말보다 정직합니다. 설득된 척은 할 수 있어도 납득한 척은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았던 서운함은 어느 날 문득 전혀 다른 상황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사람은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감정을 억제하는 태도보다 감정을 살필 줄 아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서운함을 반드시 즉시 표현하라는 뜻이 아니라 서운함이 생겼다는 사실을 마음에서 지우지 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그 감정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첫 번째 단계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서운함은 약한 감정이 아닙니다. 다만 조용한 감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감정일수록 더 오래 마음에 남아 방향을 바꿉니다. 참았는데 남아버린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루지 못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의 사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마음을 외면할수록 관계는 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서운함이 마음에 남아있는 동안 사람은 겉으로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을 유지합니다. 말투도 평소와 다르지 않고 관계의 겉모습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 넘겼다. 이 정도는 혼자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약용은 마음이 정말로 정리되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은 사라졌는지가 아니라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는지를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해지지 않은 서운함은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다른 감정으로 옮겨갑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는 마음이지만 그 이해가 반복되면 피로가 됩니다. 피로는 곧 무심함으로 바뀌고 무심함은 관계에 미세한 거리를 만듭니다. 이 변화는 매우 조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당사자조차 자신이 왜 달라졌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한 신호로 보았습니다. 서운함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종종 자신을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이해할 줄 알고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시선에서는 감정을 이성으로 덮는 태도가 반드시 지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성이 감정을 다루지 못하고 억누르기만 할 때 감정은 다른 방식으로 길을 찾습니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은 기억의 방식도 바꿉니다. 예전에는 좋았던 기억보다 서운했던 장면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마음속에 쌓인 감정의 색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그 사람은 왜 저런 말만 할까? 하지만 정약용은 말이 변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운함은 관계를 당장 무너뜨리지는 않지만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예전에는 따뜻했던 대화가 점점 건조해지고 예전에는 자연스럽던 배려가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변화는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기보다 말해지지 않은 감정이 만든 공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이루는 것은 말보다도 그 사이에 흐르는 기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기운이 무거워질수록 말은 줄고 오해는 늘어납니다. 사람은 때로 서운함을 말하지 않는 이유를 상대를 배려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배려 속에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도 섞여 있습니다. 말했을 때 돌아올 반응이 두렵고 관계가 흔들릴 가능성이 부담스러워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 침묵이 오래 이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솔직해질 기회를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솔직함은 한 번 놓치면 다시 꺼내기 어려운 성질을 갖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마음속에서 기준이 됩니다. 무엇을 기대할지, 어디까지 기대하지 않을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서운함이 쌓일수록 기대는 낮아지고 기대가 낮아질수록 마음은 덜 다치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이 과정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관계를 점점 얕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관계가 얕아질 때 사람의 마음도 함께 마른다고 보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서운함을 반드시 상대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하고자 한 것은 서운함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말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선택이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회피가 됩니다. 서운함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않게 되면 감정은 더 이상 마음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을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감정이 머무는 자리를 분명히 하는 일로 보았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서운함이 어디에 쌓이고 있는지 아는 것, 그것이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사람은 서운함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은근한 기대를 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기대입니다. 정약용은 이 기대가 관계를 가장 쉽게 어긋나게 만드는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보았습니다. 침묵은 때로 배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기대가 섞이는 순간 침묵은 시험이 됩니다. 상대가 알아주지 못하면 실망이 되고 알아주면 안도하지만 그 어느 쪽이든 마음은 이미 한 번 흔들립니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이 기대로 바뀌는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판단을 시작합니다. 나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식의 해석이 더해집니다. 정약용은 이 해석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운함을 말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상대를 더 예민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말투 하나, 반응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전의 행동과 비교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많은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마음이 스스로 말을 만들어내는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았기에 마음이 대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마음속 대화가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순간을 이미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해지지 않은 서운함은 확인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합니다. 그래서 오해는 바로잡힐 틈을 잃고 마음속에서 점점 사실처럼 굳어갑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두고 침묵이 가장 느리게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관계를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약용의 시선에서는 말할 가치가 없어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말할 용기를 잃었을 가능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서운함은 크고 작은 문제의 기준이 아니라 마음이 다쳤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마음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차갑게 굴거나 거리감을 두거나 필요 이상의 독립을 선택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은 관계에서 균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한쪽은 계속 이해하려 애쓰고 다른 한쪽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지냅니다. 겉으로는 평등해 보이지만 마음의 무게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오래 지속되는 불균형으로 보았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한 사람에게만 쌓일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피로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내가 더 이해하면 된다는 말로 마음을 다독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참음이 반복될수록 마음이 점점 말라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을 주지 않은 땅이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것처럼 말입니다. 서운함을 말하지 않는 선택이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선택 뒤에 따라오는 마음의 변화까지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지 않기로 했다면 기대도 함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지 않은 침묵은 관계를 조용히 시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침묵 속에 숨은 기대를 가장 위험한 감정의 형태로 보았습니다. 서운함이 말해지지 않을 때 관계는 말이 아니라 공기로 변합니다. 말은 줄어들고 분위기가 대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기가 무거워질수록 사람은 이유 없이 지치고 설명 없이 멀어집니다. 정약용의 사유는 이 지점에서 분명해집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관계의 공기가 되어 오래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서운함이 쌓인 상태에서도 관계를 계속 이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 관계가 괜찮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매우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해지지 않은 서운함은 마음의 태도를 바꿉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내주던 마음의 여유가 점점 줄어들고 상대를 대하는 기준이 높아집니다. 작은 배려에도 민감해지고 사소한 실수에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이 변화는 상대에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는 이유 없는 거리감으로만 느껴집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상태를 마음이 이미 한 번 다친 뒤에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때 사람은 종종 스스로를 합리적인 사람이라 여기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거리감은 누구에게나 있다. 원래 관계란 시간이 지나면 담백해지는 법이다. 물론 관계는 변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변하는 것과 마르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변함은 흐름이지만 마름은 생기를 잃는 상태입니다. 서운함이 정리되지 않은 관계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마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운함을 말하지 않은 마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계산을 시작합니다. 어느 선까지 마음을 쓰고 어디서부터는 거리를 둘지 정합니다. 겉으로는 성숙해 보일 수 있지만 마음은 점점 조건을 달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조건을 달기 시작할 때 이미 자연스러운 관계는 끝나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이 계산에 들어가면 관계는 더 이상 편안한 쉼터가 되기 어렵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태에서도 사람은 여전히 관계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예전처럼 깊게는 아니고 다치지 않을 만큼만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웃음은 남아있지만 온기는 줄어들고 대화는 이어지지만 여운은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관계는 남아있으되 마음은 빠져나간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서운함은 결국 관계의 기대치를 낮춥니다. 기대를 낮추면 덜 실망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쁨도 줄어듭니다. 기대하지 않기에 마음을 내주지 않고 마음을 내주지 않기에 관계는 더 이상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정약용의 시선에서는 그 말 속에 이미 체념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서운함을 말하지 않은 선택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혼자 감당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움이었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된 감정 처리 방식은 관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을 표현하기보다 참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기대하기보다 포기하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 변화를 매우 안타깝게 보았습니다. 관계를 지키려다 마음을 잃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늦게 드러나는 상처가 바로 이런 형태의 상처라고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갈등도 없고 큰 다툼도 없었지만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참았던 말들이 마음을 떠나지 않고 관계의 모양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약용의 사유는 이 지점에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서운함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정말 관계를 위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마음을 포기한 선택이었는지 이 질문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다시 숨 쉴 여지를 얻게 됩니다. 서운함이 오래 말해지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왜 이 말을 끝내 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은 뒤늦게 찾아오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가장 늦게 돌아보는 순간이 바로 이때라고 보았습니다. 이미 관계의 온도가 달라진 뒤에야 마음의 흐름을 살피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의 형태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특정한 사건이었지만 나중에는 감정의 인상으로 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흐릿해지고 대신 그때 느꼈던 기분만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괜히 피곤하고 괜히 마음이 멀어졌다는 감각입니다. 정약용은 감정이 사건보다 오래 남을 때 마음은 이미 정리를 놓쳤다고 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종종 자신을 탓합니다. 예민했던 것은 아닐지, 괜한 기대를 했던 것은 아닐지 되짚어 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서운함을 느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있습니다. 느낀 감정을 없던 일로 만들려 할수록 마음은 더 깊이 그 감정을 붙잡습니다.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을 말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후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선택을 반복하기 쉽습니다. 한번 참는 것이 익숙해지면 다음에도 말하지 않는 쪽이 편해집니다. 이렇게 쌓인 침묵은 관계의 규칙처럼 굳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정약용은 이 상태를 마음이 스스로를 낮추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관계 속에서 마음을 낮추는 태도는 겉으로는 온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하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서운함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감정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과도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상대보다도 자기 마음의 자리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서운함은 결국 마음의 언어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정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스스로를 설명하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기쁘다, 괜찮다, 별일 없다는 말만 반복되고 그 사이에 있던 복잡한 감정들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말할 길을 잃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관계는 조용히 안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갈등도 없고 큰 감정의 파동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혼자 견디는 방식에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은 고립과 닮아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관계 속에서 혼자가 되는 순간을 가장 깊은 외로움으로 보았습니다. 함께 있으나 마음은 혼자 감당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을 말하지 않은 선택이 언제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선택이 반복되어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면 한 번쯤은 멈춰 서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약용의 사유는 이 지점에서 분명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마음을 잃게 만드는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운함을 말하지 않은 시간만큼 마음은 스스로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운함을 끝내 말하지 않은 마음은 어느 순간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이 변화를 가장 깊은 곳에서 경계했습니다.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말해지지 않은 서운함이 쌓인 사람은 점점 자신의 감정을 믿지 않게 됩니다. 이 정도로 느끼는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괜히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렇게 감정을 의심하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마음은 자신에게조차 솔직해지기 어려워집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믿지 못하는 상태를 사람이 스스로에게서 멀어지는 첫 단계로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감정을 느끼는 즉시 판단하려 합니다. 느끼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먼저가 되고 이해하는 것이 표현보다 앞섭니다. 겉으로는 성숙해 보이지만 마음은 점점 숨을 쉬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감정을 빠르게 처리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마음을 오래 묶어둔다고 보았습니다. 충분히 느껴지지 않은 감정은 정리되었다는 착각만 남길 뿐이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을 말하지 않는 삶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작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낮추고 바람을 줄이며 실망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안전한 크기로 줄여나가지만 동시에 기쁨도 함께 줄어듭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선택이 결국 마음을 살아있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약용의 사유는 관계를 넘어 삶의 태도로 확장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말을 아끼는 사람이 삶 앞에서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바람을 말하지 않으며 불편함을 혼자 넘기는 방식이 익숙해집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평온이 정말로 충만한 것인지 아니면 감정을 덜어낸 결과인지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항상 부드러운 선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마음의 말을 꺼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서운함을 말하는 일은 상대를 공격하는 일이 아니라 관계에 남아있는 마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말해지지 않은 감정이 오래 머무를수록 관계는 물론 자기 자신과의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결국 서운함을 말하지 않았던 시간은 나를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는지 나를 숨기기 위한 시간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정약용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을 때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을 탓하기보다 그 마음이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 이해가 있어야 다음 선택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운함은 말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을 바꿀 뿐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감정은 안으로 돌아와 삶의 태도와 마음의 크기를 바꿉니다. 정약용의 사유는 이 점을 조용히 일깨웁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관계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서운함을 말하지 않은 자신을 성숙하다고 여기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관계를 위해 참았고 상황을 이해했으며 굳이 흔들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사유는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멈추어 보라고 말합니다. 참았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참음이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입니다. 말해지지 않은 서운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조용히 자리를 옮기는 감정입니다.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 돌아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기며 마음을 쓰는 일 자체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변화를 마음이 보내는 신호로 보았습니다.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말하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다만 말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침묵이 나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조금씩 숨기고 있는지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이 지금 내 마음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자리가 너무 넓어지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의 시작을 언제나 알아차림에 두었습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감정이 머무는 곳을 분명히 보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참았던 마음을 탓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말해지지 않은 마음도 결국은 지켜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테니까요. 그 마음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